은퇴를 앞둔 60세의 김모 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평생 회사에 헌신했고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손에 쥔 돈이 5억 원이었다. 이 정도면 남은 인생은 걱정 없겠지 하는 안도감이 있었다. 하지만 10년 후 그의 통장에는 1억도 남지 않았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길을 걸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이 줄어드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다. 은퇴 이후의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심리적 보상과 사회적 고립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다. 김 씨는 처음 2년 동안 자주 여행을 다녔다. 평생 회사에 묶여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매달 400만 원 정도를 썼고 연금이 200만 원 들어왔지만 부족한 200만 원은 적금을 깨서 메웠다. 문제는 그 생활이 1년이 아니라 5년 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다. 은퇴 초기의 과소비는 흔한 함정이다. 통장에 돈이 많을 때는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지만 그 돈은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와 의료비가 생활비를 잡아먹는다. 60세 이후의 지출은 단순한 생계비가 아니다. 건강과 외로움, 사회적 소속감의 결핍이 소비로 표출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소비로 자신을 위로한다. 자식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 친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불안이 카드 결제로 나타난다. 70세의 박정자 씨는 남편과 함께 은퇴했다. 부부가 함께 쓸 돈으로 5억 원을 모아 전원생활을 시작했다.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자 처음엔 평화로웠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이 그녀를 흔들었다. 집 보수비, 농기구, 자동차 유지비 그리고 의료비.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갔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병원비로 3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갔고 결국 부부의 노후는 계획에서 벗어났다. 60대 후반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의료비다.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는 큰 부담이다.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예상 밖 지출로 인해 재정을 급격히 잃는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 갑작스러운 수리비, 가족의 도움 요청 이런 것들이 쌓이면 노후의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은퇴 후 가장 큰 오해는 이제 돈 쓸 일이 줄어들 거야 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일을 그만두면 시간을 통제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소비가 늘어난다. 일할 땐 바빠서 못 썼던 돈이 이제는 시간을 메우는 도구로 쓰인다. 식사, 여행, 취미, 쇼핑, 심지어 자녀의 부탁까지도 시간의 여유가 지출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 소비는 대부분 정기적인 수입 없이 이뤄진다. 연금이 있어도 생활비 전체를 감당하긴 어렵고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엔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 결과 은퇴자들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통장을 비워간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은퇴 후 10년을 버티려면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60대 이후에도 가능한 일, 자격증, 소일거리, 임대 수입 등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이며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재정 피로감이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은 다시 소비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재정 상담이나 커뮤니티의 힘을 빌리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로 은퇴 재정 리모델링을 통해 지출 구조를 점검한 사람들은 평균 3년 이상 더 자산을 유지했다. 즉 혼자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 생존율을 높인다. 결국 60세에 가진 5억이 70세에 1억도 남지 않은 이유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할 땐 누군가가 내 월급을 관리해줬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가 재무 설계사이자 소비 관리자 그리고 심리치료사까지 되어야 한다. 노후는 단순히 돈의 싸움이 아니다. 시간과 의미 그리고 불안을 다루는 싸움이다. 은퇴 후 재정의 위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진 결과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은퇴 후 10년 그 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지출은 생각보다 빠르다.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흘러나가는 길을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의 소비가 10년 후에 불안이 되지 않도록 재정은 물론 삶의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 번째 위기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단 하나 돈을 다스릴 줄 아는가에 달려있다. 60세에 가진 5억 원은 평생 일한 대가였다. 김모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이제는 걱정 없는 노후를 살 수 있겠다는 말을 했다.
자녀 둘은 이미 결혼했고 아파트는 대출 없이 자기 명의였다. 통장에는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정확히 5억 원이 찍혀 있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180만 원과 부부 합산 연금 250만 원, 여기에 은행 이자와 배당을 더하면 한 달 4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손에 남은 돈은 1억도 되지 않는다. 퇴직 당시 그는 평생 써도 충분하겠다고 믿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돈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였다. 처음 몇 년은 마치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살았다. 여행을 다니고 자녀 신혼집 자금도 보태줬다. 그 돈이 다시 돌아올 거란 기대는 없었다. 그저 부모로서 마지막 도움을 준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의 속도는 감정의 보상만큼 빠르게 흘렀다. 매달 카드값이 늘어나고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문제는 수입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연금 외엔 들어오는 돈이 없었고 물가와 의료비는 계속 상승했다. 생활비를 줄이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그 불안이 다시 소비로 이어졌다. 이 악순환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함정이다. 은퇴 후의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지탱하는 도구로 변한다. 일을 할 땐 사회가 나의 가치를 정해줬지만 퇴직 이후엔 그 역할이 사라진다. 그러면 사람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감각을 확인하려 한다. 누군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는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에서, 또 누군가는 여행과 취미에서 그 감각을 찾는다. 그러나 그 소비는 결코 단발적이지 않다.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재정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특히 60대 초반의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나는 아직 젊다는 인식이다. 몸이 건강하니 돈을 쓸 여유가 있고 체력이 버텨주니 그 소비가 오래갈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노후는 70세 이후부터 시작된다. 건강이 급격히 떨어지고 병원비와 약값이 늘어나는 시기다. 이때부터 돈은 단순히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된다. 70세가 된 김 씨는 어느 날 자신의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다. 남은 잔액은 9천만 원. 은퇴한 지 10년 만이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는 회계장부를 써본 적이 없었다. 연금은 꾸준히 들어왔지만 생활비가 늘어나자 적금을 깨서 썼고 적금이 바닥나자 예금에 손댔다. 작은 주식 투자와 펀드도 있었지만 몇 번의 손실 이후 두려워져 더 이상 손대지 않았다. 결국 돈은 조용히 줄어들었고 그 속도를 자신도 눈치채지 못했다. 은퇴 후의 돈은 이렇게 조용한 유출로 사라진다.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나가는 돈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그것이 수천만 원이 된다. 게다가 의료비나 자녀 지원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은 그동안의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박정자 씨의 경우도 비슷했다. 부부가 함께 모은 5억으로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텃밭을 일구며 살았다. 하지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6개월간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4천만 원이 나갔다. 농기구 수리, 자동차 교체, 그리고 건강식품 구입비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은 이어졌다.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결국 전원 생활을 접고 도시의 임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절약한다고 생각했는데 노후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돈보다 체력이 먼저 줄고 체력이 줄면 돈이 필요해집니다. 이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줄어드는 이유를 단순한 소비 탓으로 돌리지만 근본 원인은 심리적 불안에 있다. 불안은 사람을 현재의 만족으로 끌어당기고 미래의 대비를 약하게 만든다. 돈이 줄어드는 공포가 커질수록 사람은 오히려 즉각적인 보상에 의존한다. 은퇴 이후의 계획적 소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감정의 흐름을 제어해야 한다. 돈을 지키는 기술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먼저다. 재무상담이나 커뮤니티의 조언이 도움이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혼자 판단하면 불안이 커지고 불안은 왜곡된 결정을 낳는다. 하지만 객관적인 타인의 시선은 냉정한 현실 감각을 되찾게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쓰는 이유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자녀 지원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행은 1년에 몇 번 갈 것인지, 건강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할 것인지. 돈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면 소비의 충동은 줄어든다. 은퇴 후 재정은 단순히 통장 관리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일할 때는 시간표가 나를 통제했지만 은퇴 후엔 내가 시간과 돈을 동시에 통제해야 한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김 씨는 70세가 된 지금 다시 계산기를 두드린다. 남은 9천만 원으로 앞으로 10년을 버티려면 월 70만 원 이상은 쓸 수 없다. 연금이 있어도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버겁다. 그는 말한다. 퇴직할 때는 돈이 인생의 안전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삶의 태도가 진짜 안전망이라는 걸 압니다. 노후의 안정은 금액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얼마나 남았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재정의 핵심은 금액보다 방향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착각 속에 있다. 나는 일 열심히 했으니 괜찮다. 내 돈은 안전하다. 연금이 있으니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 건강 악화, 가족 구조의 변화는 그 모든 전제를 바꾼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결국 시간과 함께 재정 관계, 의미까지 무너뜨린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찾아온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는다. 은퇴 후의 삶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하다. 돈의 흐름을 매달 점검하고 소비의 이유를 기록하고 나만의 생애 예산표를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이 단순한 숫자 놀이처럼 보여도 사실은 나 자신과의 대화다.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지를 묻는 일이다. 은퇴는 단지 일의 끝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시작이다. 60세에 가진 5억이 70세에 1억도 남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잃어버린 데 있었다. 일할 때는 누군가가 나의 역할과 시간을 정해줬지만 은퇴 후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태도는 남는다. 은퇴 후의 진짜 자산은 남은 돈이 아니라 남은 태도다. 그리고 그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만이 불안 대신 균형을, 소비 대신 의미를 선택할 수 있다. 노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마음을 남겼는가.